이번 시간에는 제66회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면 오류 오염물인 요 아세틸 퍼옥사이드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요 아세틸 퍼옥사이드 요거의 그 시성식은요, CH3CO 요놈이 두 개, 퍼옥사이드니까 산소가 두 개 들어가 있는 거죠. 요게 바로 그 제5류 오염물의 유기 과산화물에 해당되는 거죠. 자, 물음 1번은 구조식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CO 니까 여기 탄소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메틸기가 들어가죠. CH3. 여기에 산소가 이중 결합된 거고, 그럼 요게 두 개니까 반대편도 똑같이 탄소를 중심으로 메틸기, 산소 이렇게 결합시켜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럼 산소가 두 개니까 여기 산소가 두 개 들어가면 되죠. 이건 다 단일 결합.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조식을 쉽게 그릴 수가 있고요. 다음 물음 2번은 증기비중이에요. 그래서 증기비중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요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러면 아세틸 퍼옥사이드의 요 분자량은 C가 몇 개예요? C가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C가 4개. 그리고 수소가 6개죠. 그 다음에 산소가 4개가 되니까 그 분자식으로 나타내서 탄소가 원자량 12, 수소 1, 그 다음에 산소 16이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분자량이 18이 나오는 거죠. 118. 그래서 118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로 나눠주면은 4.07이 되는 거죠.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이 오류 오염물의 유기 과산화물이죠.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여기 아세틸 퍼옥사이드 말고 벤조일 퍼옥사이드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이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C가 6개고 H가 5개, 여기에 CO가 들어가고 요놈이 2개, 이게 산소 2개죠. 요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요거의 그 구조식은 여기 C6H5CO니까 벤젠고리에서 유도된 거죠. 여기에 탄소가 이제 결합이 되어 있고, 두 개니까 반대편도 마찬가지죠. 벤젠고리에 마찬가지로 탄소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산소가 하나씩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가운데 산소 2개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벤조일 퍼옥사이드에 대한 요 구조식도 꼭 여러분이 암기를 꼭 해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또 메틸, 에틸, 케톤, 퍼옥사이드, MEKTO도 요것도 마찬가지로 오류 오염물의 유기 과산화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놈의 그 시성식은요, 메틸이 CH3죠. 그 다음에 에틸이 C2H5죠. 근데 케톤이니까 케톤이 가운데 CO, 퍼옥사이드니까 이게 2개 들어가는 거죠. O2죠. 요놈의 여러분이 그 구조식도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마찬가지로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는 CH3, 하나는 에틸기 C2H5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산소가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건 뭐 나중에 계산해도 되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죠. 탄소, 여기 메틸기, 여기 에틸기, 또 산소가 여기 2개가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밑에도 산소가 2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요 메틸, 에틸, 케톤, 퍼옥사이드에 대한 요 구조식도 같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은 문제 2번 넘어가죠.
문제 2번은 우리 사류 오염물 중에서 요 BTX 있죠? 요거에 대한 각각의 명칭. 자, B는 뭐예요? 이게 벤젠의 약자죠. 벤젠의 머리 글자. T는 톨루엔이에요. X는 크실렌 또는 뭐 키실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명칭하고 화학식, 그러니까 명칭 여러분이 영어로 쓰는 것보다는 벤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톨루엔, 이거는 크실렌. 자, 화학식은요, 벤젠은 기본이 이게 바로 벤젠이죠. 그래서 이건 C가 6개고 H가 6개, 벤젠. 톨루엔은 벤젠에서 수소 하나를 메틸기로 치환한 거죠. 그래서 이건 C가 6개고 H가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에 메틸기 들어간 거죠. 자, 크실렌은 여기 톨루엔에서 메틸기가 하나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면 오르토 크실렌. 여기에 CH기가 들어가면 메타. 세 번째에 들어가면 파라죠. 그래서 이건 C가 6개, H가 하나, 둘, 셋, 4개죠. 여기 CH3가 여기 2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문제 2번 같은 거는 여러분이 쉽게 하실 수 있는 문제죠. 다음 3번 가죠. 자, 문제 3번은 제2류 오염물인 여기 황화인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황화인은 제2류 오염물이죠. 그래서 황화인은 3황화린이 있고 5황화린이 있고 7황화린이 있죠. 그래서 3황화린은 P4S3, 5황화린은 P2S5, 7황화린은 P4S7이죠.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물음 1번은 뭐예요? 3황화린. 이 3황화린의 완전 연소. 자, P4S3가 연소, 산소와 산화 반응하는 거죠. 자, 생성되는 물질은 인하고 산소의 반응 P2O5, 5산화인이 발생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 S하고 산소니까 SO2, 아황산가스 나오겠죠. 자, 반응식 완결하려면 여기 인이 4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되겠죠. 자, 황이 여기 3개니까 여기 3 들어가야 황이 3개 되죠. 나중에 이제 산소만 맞춰주면 돼요. 반응 후에 산소가 10개, 16개니까 여기 8이 들어가면 산소가 16개가 되죠. 이건 간단해요. 다음 2번은 5황화린의 완전 연소 반응식. 자, P2S5. 산화 반응 연소니까 마찬가지로 5산화인하고 SO2 두 물질만 나오는 거죠. 자, 인 2개 서로 같죠. 자, 황이 여기 5개예요. 그럼 여기 5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반응 후에 산소가 총 15개죠. 자, 15개면 여기 2분의 15를 해주면 반응 전도 산소가 15개가 되는 거죠. 자, 2분의 15니까 이걸 여러분이 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다 2를 곱해주면 여기 2분의 15니까 15가 되는 거죠. 여기 2, 여기 1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식 쉽게 완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3번 가죠. 자, 물음 3번은 5황화린, 이 5황화린하고 물과의 반응식이죠. 자, P2S5하고 물하고의 반응식. 자, 5황화린하고 물하고 반응하면 H3PO4 인산이 나오고 뭐가 나오냐? 수소하고 황하고 결합이 돼서 황화수소 H2S가 나오죠. 자, 반응식 완결을 해주려면 여기 인이 지금 2개죠. 그러면 2 들어가야 여기 인이 2개가 되죠. 자, 황이 5개죠. 여기 5 들어가야 황이 5개죠.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지금 여기 8개죠.
반응 후에. 그럼 여기 8이 들어가야 산소가 8개. 수소 여기 반응 전 16개, 6개, 16개 맞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식을 완결을 해주면 되는 거죠. 다음 4번 가죠. 자, 물음 4번은 5황화린이 물과의 반응 시 생기는 증기, 이 황화수소가 증기죠. 요거에 완전 연소 반응식. 자, 뭐가 나오겠어요? 물하고 뭐가 나오겠어요? SO2 두 개밖에 안 나오겠죠? 자, 물하고 SO2 나오겠죠? 자, 그러면 S 똑같죠? 수소 두 개 똑같죠? 산소 반응 후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럼 반응 전 3개가 되려면 2분의 3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분수 없애주게 다 2 곱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식 쉽게 여러분이 완결할 수가 있어요. 이건 자주 여러분이 풀어보셔야 돼요. 네, 다음 4번 가죠. 자, 4번에 보면 화학 소방 자동차가 갖추어야 하는 소화 능력 및 설비의 기준이죠.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상사 해설 쪽에 있는 이 화학 소방 자동차가 갖추어야 하는 소화 능력하고 설비의 기준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포수용액 방사체에 대한 물음이죠. 그래서 이 포수용액 방사차는 방사 능력이 매 분당 얼마? 여기 2000리터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2000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소화 약액 및 무엇을 비치할 것? 예, 소화 약액 혼합장치죠. 그 다음에 소화 약제량 얼마나 비치해야 되냐? 예, 10만 리터 이상이죠. 또 여기 분말 방사차죠. 그래서 방사 능력은 초당 35kg 이상. 왜 가압가스 설비하고 뭐를 비치해야 되냐? 약제 저장용이죠. 즉 분말 탱크를 갖다가 비치해야 되죠. 분말 약제량은 얼마만큼 보관해야 되냐? 1400kg 이상의 분말을 비치해야 되죠. 여러분 여기는 화학 소방 자동차가 갖추어야 하는 소화 능력 및 설비 기준,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다음 5번 가죠. 자, 5번에 보면 분자량이 얼마예요? 101이죠. 분해 온도가 400도. 중요한 여기 키포인트가 나와 있는 거죠. 흑색 화약의 원료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흑색 화약의 원료, 제1류 우연물에 보면 요 KNO3, 질산 칼륨, 요게 바로 흑색 화약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요 1류 우연물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물음 1번은 화학식을 갖다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KNO3,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이죠. 자, 1류 연물은 아연과 무죠. 그 다음에 부진료. 그 다음에 과중이죠. 그래서 지정 수량은 5월 31일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50kg, 300kg, 1000kg죠. 자, 오염 등급은 요 아연과 무가 1등급, 부진료가 2등급, 과중이 3등급이죠. 그래서 물음 2번에 요 지정 수량, 요 질산 염료에 해당이 되니까 지정 수량은 300kg. 자, 오염 등급은 2등급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럼 일기압 400도씨에서 이 물질 202g이 열분해 했을 경우 이 산소의 부피를 갖다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열분의 반응식을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놔야 되겠죠.
그래서 KNO3가 이놈이 열분해가 되면 KNO2 생기고 뭐가 생겨요? 바로 산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반응식 완결. 칼륨 하나 서로 같죠. 질소 하나 서로 같죠. 산소만 같으면 되죠. 자, 반응 전 3개, 반응 후 3개가 되려면 2개 있으니까 2분의 1을 해주면 산소의 개수가 같아지는 거죠. 원래는 이거 반응식을 완결을 하려면 2분의 1을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생성되는 이 산소의 부피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보면 PV는 뭐가 있어요? nRT가 있죠. 자, n이라는 건 몰수니까 어떤 물질의 무게를 이 분자량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V를 계산하면요. V는 PM분의 WRT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항상 이 열분해하는 물질은 1몰을 갖다 기준으로 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열분해하는 물질 1몰 기준. 왜 그렇게 했어요? 여기 분자량이 여기 1몰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구하는 발생하는 요 부피니까 요 생성 기체에 몰수를 꼭 곱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생성되는 기체 산소죠. 지금 몇 몰이에요? 2분의 1몰이니까 0.5몰을 꼭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식에다 여러분 대입하면 요 V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요 P는 단위가 뭐예요? ATM이죠. 기압이에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 지금 여기 1기압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기압은 1기압. 자, 분자량은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KNO3 원자량만 알면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K는 원자 번호가 여기 몇 번이에요? 여기 원자 번호가 19번이죠. 풀수니까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원자량이 39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원자량 K는 39, 질소는 14죠. 산소는 16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 분자량이 여기 101이 나오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시면 돼요. 101 분자량. 자, 열분해하는 물질의 무게가 지금 202g이죠. 기체상수 여러분이 알고 있죠. 0.081. 자, T는 절대 온도니까 273에다가 섭씨 온도, 기준 온도 지금 400도죠. 여기에다가 생성 기체 몰수 0.5를 딱 곱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여기에 W가 g을 대입을 하면 요 부피는 뭐가 나와요? 리터가 나오죠. 요 W를 킬로그램을 대입을 하면 부피는 세제곱미터가 나온다는 거 꼭 여러분이 이거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55.19리터가 바로 발생하는 산소의 그 부피가 되는 거죠. 다음은 6번으로 가죠. 자, 6번 우리 포소화 설비에서 약재 혼합 방식 몇 가지? 네 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여러 번 암기를 했을 거예요.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 그 다음에 프레저 프로포셔너 방식,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 그 다음에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 꼭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그 설명도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거. 여러분이 그 특히 관리사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여러 번 여러분이 암기했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돼요. 다음 7번 넘어가죠. 자, 7번은 삼류 오염물 중에 여기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요 물과 반응할 경우에 요 반응식 쓰고 발생하는 요 기체의 오염도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이건 65회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자, 트리 에틸 알루미늄이죠. 자, 트리는 3개니까 에틸기 C2H5가 이놈이 3개라는 거죠. 여기 알루미늄. 이놈이 물과의 반응이에요. H2O. 자, 이 반응식은 자, 이 알루미늄하고 여기 물이라는 물질은 수소하고 OH가 결합된 물질이죠. 그래서 이 수소는 뭐하고 결합이 돼요? 이 에틸기하고 결합이 되고 OH기, 히드록시기는 여기 알루미늄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AlOH가 되죠. 이게 몇 개가 들어가느냐? 이 알루미늄은 몇 가라고 그랬어요? 예, 3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OH는 이게 마이너스 1가니까 이거 3개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자, 생성되는 거 C2H5하고 수소하고 결합이 되면 당연히 C2H6 에탄 기체만 나오는 거죠. 자, 반응식 여러분이 완결해주면 돼요. 자, 알루미늄 하나 서로 같죠. 자, 여기 에탄이 몇 개예요? 3개죠, 에틸기가. 그럼 여기 3몰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알루미늄, 그 다음에 여기 에틸기 3개 맞죠? 그러면 산소하고 수소와의 관계를 한번 보죠. 자, 여기 산소가 지금 반응 후가 3개죠. 반응전도 3개가 되려면 여기 3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식 완결해주면 돼요. 다음 물음 2번은 기체요 에탄의 오염도를 물어본 거죠. 자, 에탄의 연소 범위가 3%에서 12.4%죠. 자, 오염도라는 것은 연소 상안에서 연소 하안을 뺀 차이를 하안을 L로 표기하죠. 연소 하안 값으로 나눈 거죠. 자, 연소 상안 12.4에서 연소 하안 3을 뺀 차이, 이런 걸 하안 값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게 3.13이라는 거 쉽게 여러분이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또 여러분이 그 해설 쪽에 보면 여기 여기 메틸 알루미늄 물과의 요 반응식도 종종 출제가 되니까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8번 가죠. 자, 8번은 아세톤의 증기 밀도를 물어본 거예요. 자, 아세톤은 CH3죠. 이 아세톤은 어떤 기에 가운데 케톤기가 들어가고 어떤 다른 기가 들어온 거, 요 우리가 케톤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세톤은 우리가 케톤기에 해당되는 화합물질인데, 이건 사류염물에 어디에 들어가요? 1석유류의 수용성이라는 거. 자, 증기 밀도를 물어봤을 때, 증기 밀도라는 것은 우리가 로로 표기하는데, 요거 단위는 리터 퍼 그램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PM을 RT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요 M분의 WRT죠. 여기서 V를 W로 나눠준 거, 이게 바로 RT분의 PM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밀도값이죠. 그대로 식에 대입을 하면 돼요. 근데 단위죠. P는 단위가 ATM이에요. 기압이죠. M은 분자량. 자, R은 요 P가 ATM이고 온도가 도 K면은 0.082죠. 기체상수. T는 절대 온도니까 273에다가 섭씨 온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압력이에요. 여기 152 kPa죠. 요놈을 압력 단위로 고쳐주려면 요 kPa를 우리가 없애줘야 되고, 원하는 값은 ATM이죠. 이게 같은 거 곱해주려면 1기압이 101.3 kPa이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1.5, kPa는 서로 없어지니까 ATM만 남는 거죠. 그럼 갖다 여러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돼요. 압력 1.5 ATM, 분자량. 자, 아세톤 분자량. CH3, CO, CH3, 요거 분자식으로 표기하면 C가 3개, H가 6개, 산소 하나죠. 그래서 탄소가 3개, 수소가 6개, 산소 하나에서 분자량이 58이 되는 거죠. 그러면 0.082 나눠주고 273, 기준 온도 몇 도예요? 예, 100도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2.84 그램 퍼 리터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